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수능 특강 세 번째 단원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관한 문제풀이입니다. 자, 2점짜리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시면 그림은 마찰이 없는 빗면 위의 물체에 크기가 라지 F인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동안 물체가 일정한 속력이 됩니다. 등속 운동했다는 얘기죠. 일정한 속력으로 점 P에서 Q까지 이동한 것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물체의 질량은 M이고 P와 Q 사이에 있는 거리는 D, 높이는 H입니다. F의 힘을 작용시켜서 일정한 속력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1번이 지금 비탈면에 물체가 있죠. 처음에 아래쪽에 있던 물체에 힘을 가해서 F라고 하는 힘을 가해서 움직였어요. 여기가 P점. 그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왔대요. 질량 M짜리예요. 여기가 Q점. 이 높이가 얼마가 났냐면 H고요. 요 거리가 D랍니다. 자, 그러면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크기가 F인 힘이 물체에 작용한 1W는 힘과 그 가해진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따라서 FD 맞았죠?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중력은요? M, G, 높이하고 관련있죠. 수직 높이 H. 네, 맞았고요. 물체에 작용한 알자임의 크기는 F이다. 알자임의 크기 F입니까? 틀렸죠? F고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내려가려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알자임 크기는 LRGF다.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 A가 2m를 이동하는 순간 속력이 5m/s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림 나는 가에서 A에 작용한 알자임과 같은 크기의 힘 F를 수평면에 정지에 있는 물체 B의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여 B가 2m 이동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의 질량은 2kg고요. 비탈면이고요. 요놈이 처음에는 정지하고 있어요. 2kg짜리였고요. A가 처음에 정지입니다. 그 상태에서 요놈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5m/s의 속력이 됐대요. 얼마를 내려왔냐면은 2m 내려왔대요. 요 내려온 거리, 요게 2m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 속력 5가 됐죠? 가속도가 얼마일까요? 25 빼기 처음 정지 2 곱하기 A 곱하기 S는 2m예요. 그쵸? 그럼 A는 4분의 25 나와요. 그럼 F 얼마 나옵니까? F는 MA에서 2 곱하기 4분의 25 하니까 2분의 25 뉴턴 나와요. 그렇죠? 이 힘이 나에 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와는 수평 방향이 있는데 B라고 하는 정지한 물체 B 처음에 정지예요. 질량 몰라요. 자, 아무튼 여기에 F의 힘이 가해져서 이게 2m를 갔답니다. 2m를 갔대요. 됐죠? 그럼 이때 이를 W는 FS예요. F는 2분의 25 거리 2m 하니까 25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빗면에 정지해 있도록 B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A, B가 각각의 빗면에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S만큼 이동하였답니다. 거리는 S만큼 이동했지만 올라간 높이는 서로 다르지요. 그쵸? 비탈면의 각도가 서로 다르니까 올라간 높이는 다릅니다. 도르래가 있고요. 여기 처음에 정지하고 있던 A가 있었는데 이 A는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있고 처음에는 정지였어요. 그 다음 B는 위로 올라가죠. 이건 B고요. 얘는 위쪽 방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거를 가만히 놨으니까 얘도 정지 상태예요. 그런데 B는 얼만큼 올라갔냐면 S만큼 올라갔고요. A도 S만큼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비타민의 각이 다르니까 올라가거나 내려간 높이는 달라요. A가 내려간 높이, 이 높이를 H1이라고 해볼게요. B는요, 얼마예요? B는 이 높이를 H2라고 할게요. 자, A와 B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 정지 상태에서 속력이 생겼으니까 증가 맞았죠? 니은, A와 B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자, 비타면이 여기 더 가파르죠? 그쵸? 그러면 요 H1이 H2보다 크죠?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요게 더 커야 되죠? A가. 니은 틀렸고요. 디귿.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와 같다. 맞았죠? 7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기억과 뒤의시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 A를 용철 P에 접촉하여 P를 원래 길이에서 3D만큼 압축하여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용철을 이렇게 압축해 있어요. 용철 P, A가 압축이 되어 있는데 질량이 M짜리 A가 얼마만큼 압축시켰냐면 3D만큼 압축시켰대요. 반대쪽에는 아직 아무것도 힘이 작용하지 않은 용철이 이렇게 있고요. 용철 Q입니다. 이게 가예요. 나는 가에서 A를 가만히 놓았더니 A가 용철 Q를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하여 A가 정지한 모습입니다.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이 됐대요. 그러면은 P는 용철이 이렇게 될 거고 A는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이 됐다 그랬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있을 거고 Q고요. 원래 길이에서 2D만큼이래요. 압축이 됐대요. PQ의 용철 상수는 K1, K2입니다. 이거는 K1, 얘는 K2의 용철 상수가.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인대로 고르래요. 그럼 용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걸 관계를 찾으면 되죠. P와 분리된 직후 A의 속력은 압축된 게 2분의 1 K 3D의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란 말이에요. 속력 2분의 1 M V의 제곱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양쪽에서 2분의 1 없어지고 따라서 V의 제곱은 M분의 K 9D 제곱이에요. 그러면 V는 뭐가 나오죠? 3D 루트 M분의 K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K1이요. K1 용철상수 K1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억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K1은 K2와 어떤 관계냐? 그럼 K2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죠.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V 제곱이 2분의 1 K MV 제곱인데 그게 요거죠. K1 3D의 제곱 K1 3D 요놈의 제곱이 압축이 됐어요. 2D만큼 2분의 1 K2 2D의 제곱이에요. 그럼 K1과 K2의 관계가 나오죠. D제곱은 없어지고 따라서 9K1은 4K2예요.
따라서 K1은 뭐가 나와요? 9분의 4 K2가 나와야 되죠. 그럼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 A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K2 D 제곱이냐, A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K2 D 제곱이냐. 디귿 봅시다. A의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2분의 1 K 3D의 제곱일 때 운동에너지거든요. 요 놈하고 지금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예, 요게 2분의 1 K2 원이고요. 2D 제곱이죠. 따라서 최대값은요, A의 운동에너지 최대값은 K2로 얘기하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용질상수. 이거는 P에 관련된 거고, 이건 Q에 관련된 거고, 지금 선택지에 K2, Q에 관련된 거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요 4 들어가니까 2 K2 D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런데 K2 D 제곱을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종이 좀 바꾸고요. 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를 높이 H인 점 P에 가만히 놓았더니 높이가 각각 2분의 1H, 3분의 1H 지점 QR을 각각 속력 V1, V2로 지나 수평면에서 속력 V3로 운동한답니다. 수평면에서 V3래요. 그러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다 바꾸면 되죠. 이해된 설명으로 오른만에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여기서 비탈면에 있다가 여기에 내려와가지고 수평면으로 가는 거예요. 높이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을 때요, P. 질량은 M짜리예요. 여기 처음에 정지, 높이는 이게 H라고 나와 있죠. 높이는 이게 H. 그 다음에 2분의 1 H를 지나는 곳. 여기가 2분의 1 H 지나는 곳. 여기가 바로 Q. 여기가 P점 Q.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때 속력이 V1이라고 했어요. 3분의 1 H 지나는 곳. 여기가 R이라고 했어요. 이때가 V2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평면에서 속력 이게 V라고 했어요. V3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가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보기에서 옳은 거.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Q에서가 R에서의 3분의 5배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 Q하고 R에서를 구하면 되죠. 여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봅시다. Q에서 2P 중력 포텐셜 에너지 Q에서는 MGH인데 MG 2분의 1 H 하니까 2분의 1 MGH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로라고 해볼까요? 기호로 편하게. 그러면 2분의 1 이제로란 얘기고, R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3분의 1 h. 그쵸? mg R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3분의 1 h 하니까 3분의 1 2 제로. 따라서 Q에서는 R에서의 몇 배예요? 2분의 3배. 3분의 5배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V1과 V2의 관계. 자, 그러면 역학적인 총을 쓰면 되죠? 자, 첫 번째 Q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2분의 1 mgh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 뭐랑 같아요? 이거랑 같은 문제죠? 이거 전체랑. 그쵸? 전체 얼마예요? MGH요. 따라서 2분의 1 MV1의 제곱은 2분의 1 MGH란 얘기예요. 두 번째, R에서 3분의 1 MGH 더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이 MGH요. 따라서 2분의 1 MV2의 제곱은 3분의 2 MGH예요. 그쵸? 자, 그럼 MGH는 요거는 3분의 2, 2제로. 요거는 2분의 1, 2제로. V1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2분의 1, MV1의 제곱은 2분의 1 곱하기 2제로 대신에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MV2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쵸? 2분의 1 MV 제곱은 없어지고, 따라서 V1 제곱은 4분의 3 V2의 제곱. 그쵸? 따라서 V1은 2분의 루트 3 V2. 네, 이름 맞았네요. 그 다음에 V3를 2제로로 나타내래요. P에서의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4, 2, 제로래요. P에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4, 2, 제로라고 주어졌네요. 저는 그냥 2, 제로라고 했었는데, 그럼 다시 디귿하기 위해서 역학적 에너지 이거를 4, 2, 제로라고 해봅시다. 어차피 이거 4, 2, 제로 하나, 2, 제로 하나 똑같아요. 여기 지금까지 한 거는. 자, 그러면 V3하고 봅시다. V3는 요 관계죠? 요 관계. 그쵸? 자, 그러면 디귿이 2분의 1 MV3의 제곱이 4, 2, 제로래요. 그럼 V3의 제곱은 n분의 8, 2, 제로 나와요. 따라서 V3는 루트 취하면 2루트니까 2, 루트 2, 2, 제로, 그 다음에 루트 m 이렇게 나오죠? 찾아보세요. D가 틀렸네요.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점 A에서 속력 V0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 운동을 해서 점 B를 지나 수평 방향의 점 C에 도달한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놈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있고 초속도가 V0래요. 그럼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 총합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같이 있지요. 자, 여기가 A 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요놈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는데 포물선 운동을 해서 바닥에 떨어졌대요. 자, 그럼 여기가 C고요. 여기가 B점이고요. 요 높이가 3분의 1 H래요. 표는 물체의 위치에 따른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 P와 운동 에너지 이 K를 나타낸 것이래요. A에서 E, P, E, K, E, 토탈 해봅시다. 이거는 9, 2, 제로라고 했고 3, 2, 제로니까 전체는 12, 2, 제로예요. 모든 지점에서 12, 2, 제로가 돼야 돼요. 그쵸? 자, B는요. B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MGH일 때 9, 2, 제로니까 3분의 1 MGH 하면은 3, 2, 제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전체가 12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는 9, 2, 제로라는 얘기 정도 해야지. 그 다음에 C는요. 바닥에서는 0이고 이게 12, 2, 제로라는 얘기고. 그쵸? 자, 그러면 니은
니은은 9, 2, 0이다. 맞았죠? 그 다음에 선택지 니은. 동그라미 디귿은 기억의 3배이다. 동그라미 디귿이 뭐예요? 요거죠? 요것은 기억. 요거의 3배입니까? 틀렸죠? 4배입니다. 그 다음에 C에서 물체의 속력은 3V0의 제곱이냐? C에서 물체의 속력. 요게 V0죠. 그쵸? M, G, 320가 2분의 1 MV0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C에서는 12죠. 12, 20가 C란 말이에요. 이거 4배죠. 그러면 이거는 4배니까 4배 곱하기 2분의 1 MV0의 제곱이 2분의 1 MV3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이건 없어지고 따라서 V3의 제곱은 잠깐만요. 잉크가 떨어졌네요. V3의 제곱은 뭐가 나와요? 2배 V0의 제곱이 아니라 V3는 2배의 V0 이게 나옵니다. 자,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디귿은 틀렸고 기억만 맞았죠?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입니다. 종이 좀 바꾸고요. 종이 좀 바꿔봅시다. 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의 물체로 용철 상수가 K인 용철을 원래 길이에서 X만큼 압축시킨 후 가만히 놓았더니 물체가 용철로부터 분리되어 마찰 구간 1, 2를 순서대로 지난 후 속력이 V가 됐답니다. 1과 2에서 물체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W1, W2이고 2를 지난 직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E0랍니다. 자, 7번 보시면 압축했다가 탁 놓는 거죠. 질량이 M짜리 용철 상수 K 이게 얼마나 압축했냐면 X만큼 압축시켰대요. X만큼 압축시키면 2분의 1 K X의 제곱만큼의 포텐셜 에너지 생기죠? 그쵸? 자, 그러면 물체가 지나는데 그런데 이게 땅 하고 나서 가만히 놓았더니 마찰 구간을 통과하기 전이 4V래요. 4V로 가고 있대요. 그리고 마찰 구간 1 구간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하고 났더니 3V가 됐대요. 그 다음에 마찰 구간 2 구간을 통과하고 났더니 A가 V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요 놈이 바로 운동에너지 2분의 1 M 4V의 제곱이란 얘기죠. 되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직후 물체 운동에너지 2를 지난 직후 물체 운동에너지가 2제로래요. 자,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2제로라고 주어졌네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4, 4, 16, 2제로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M 곱하기 3V의 제곱이니까 9, 2, 제로란 얘기죠. 얼만큼 감소했어요? 7만큼 감소하죠. 그쵸? 따라서 감소한 에너지는 7, 2, 제로. 자, 여기서는 2제로예요. 그럼 9에서 2제로로 됐으니까, 1로 됐으니까, 여기서 감소한 거는 얼마예요? 여기에서 감소한 거는 W2 equal 820예요. 그쵸? 그럼 W2는 W1의 몇 배예요? W1은 7분의 8배. 네, 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는 MV로 나타내면 요걸 나타내면 됐죠? 요걸서 X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거 없어지니까 K X의 제곱은 16MV의 제곱이요. 따라서 X는 4 앞으로 나오죠? 4 루트 K분의
M하고 V 또 밖으로 나오죠? 이거 나옵니다. 기억 맞았네요. 디귿, 용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 용철 에너지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16E0죠. 그쵸? 근데 16E0는 바로 8E0가 W2니까 2배의 W2. 맞았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 A, B를 용철의 양 끝에 접촉하여 용철을 압축시킨 후 동지에 가만히 놓았더니 A는 높이가 H1 지점, B는 H2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됐답니다. 질량은 3m, 2m. 이거는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풀면 되죠? 그거를 적용시켜서 같이 풀면 됩니다. 얘는 3m은 3m짜리 A, 얘는 여기서 정지됐는데 얼마 올라갔냐면은 H1 올라갔대요. B는 2m짜리고 얘는 B는 H2만큼 올라갔대요. 그리고 정지. 그랬을 때 H1과 H2의 비율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질량이 3대2에 속도는 2대3 나오죠. 그럼 이거는 2V로 나올 거고 얘는 3V로 통과될 거고 출발할 거고. 자, 그러면 3mgh1이 바로 뭐예요? 2분의 1 3m 2V의 제곱. 그쵸? 그 다음에 2mgh2가 뭐예요? 2분의 1 2m 3V의 제곱. 변변 나눌게요. mg 없어지죠? 2분의 1, 2분의 1, m 없어지고. 그러면은 2분의 3 h1 나누기 h2는 자 3, 2 남고요. 여기 4V제곱 그 다음에 9V제곱 나와요. 2분의 3 또 다 없어지죠? 그쵸?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9분의 4 나오겠네요. 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높이가 10h인 평면에서 속력 V0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마찰 구간이 있는 빗면을 지나 높이가 8h인 지점에서 속력이 0이 된답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이놈이 쭉 올라가는데 수평면으로부터 8h 여기서 0이 된대요. 정지한대요. 요거는 V0로 처음에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높이가 얼마냐면 10h 마찰 구간을 통과하는데 마찰 구간의 높이는 4h래요. 통과해서 여기는 V가 되고요. 자, 이 V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손실 에너지 물체에서 마찰 구간의 높이 차는 4h고 마찰 구간에서 물체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이 높이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4mg h 질량을 m이라고 할게요. 요게 바로 손실 에너지예요. 그쵸? 자, 그러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나와요? 10mgh 더하기 2분의 1 m v0의 제곱. 이게 전체 토탈 역학적 에너지예요. 여기에서 손실 에너지 이걸 빼주면은 이게 V죠. 그쵸? 이 V 가지고 얼마 올라가요? 8H 올라가는 거예요.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mg8h 이게 바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요.
그쵸? 따라서 지면 도달의 이 전체 에너지 지면에서 토탈 에너지는요. 요 에너지에서 손실 에너지 빼면 돼요. 그럼 10mg h 더하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빼기 4mg h 하면 되죠. 그럼 6mg h 더하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나와요. 그쵸? 요 놈이 지면에서의 속력에 의한 거 요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를 갖다가 이걸 갖다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8mgh는 6mgh 더하기 2분의 1 mv0의 제곱. m은 다 없어지고요. 넘어가면 2 나오죠? 2gh가 2분의 1 v0의 제곱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GH는 2GH가 2분의 V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거를 집어넣으면 GH가 바로 여기서 M은 없어지고 8GH가 2분의 1 V제곱이니까 GH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배가 되죠? 4배 곱하기 이게 8이 되면 여기다 4배를 해주면 되죠? 2분의 1 V0의 제곱이 2분의 1 V제곱 2분의 1은 없어지고 따라서 V는 뭐가 나와요? 2V0가 나와요. 찾아보세요.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종이 좀 또 바꾸고요. 자, 10번입니다. 10번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림은 물체 A, B, C를 실로 연결하여 A를 손으로 잡고 있을 때 B가 점 P의 정지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A를 가만히 놓으면 B는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B가 P에서 D만큼 떨어지지 점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 B, C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420, 520, 520예요. 420, 20, 520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런데 A는요, 증가하죠. 올라가니까. B는 내려가니까 감소하죠. C도 내려오니까 감소하죠. 따라서 이거는 전체를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2배의 E제로 감소해요. 이게 감소했다는 얘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하면 운동 에너지는 바로 2배의 E제로 증가해야 되죠. 그래서 합했을 때 0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 됐어요? 감소한 양과 증가한 양은 언제나 같아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 전체는 이거예요. 토탈은 2배의 E0예요. 토탈은. 됐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속력은 V로 다 똑같아요. 움직일 때. 그러면 전부 다 A의 운동 에너지, B의 운동 에너지, C의 운동 에너지를 다 합했을 때 2배의 E0가 나와야 돼요. 2배의 E0가. 그쵸? 그런데 그거는 V가 똑같으니까 이제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죠. A의 질량은 2m이에요. 그러면 B의 질량은 m이고 2분의 1 mv 제곱일 때를 2라고 하면 이거 첨자를 똑같이 쓰면 안 되겠습니다. 예. 2라고 하면 A는요 2배의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2배의 2가 되죠. 2배의 2. 그쵸? 그럼 C도 2배의 2죠. 그럼 다 합하면 5배의 2죠. 요거 2고 2배의 2, 2배의 2. 이건 C, 이건 A, 이건 B니까. 이건 B니까. 그러면 5배의 2가 바로 뭐란 얘기예요? 전체 2배의 2 제로란 얘기예요. 그럼 이 하나는 5분의 2, 2 제로란 얘기예요. 그럼 A의 운동 에너지는요? A의 운동 에너지는 A는 뭐가 나와요? 2배의 2죠? 여기다 2배 하면 되죠? 그러면 5분의 4가 나와야 되죠? 5분의 4, 2 제로. 그런데 5분의 6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B가 Q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냐? Q에 도달하는 순간 속력.
자, 그럼 이거는 2분의 1 m v q의 제곱이 2예요. 2. 2가 바로 뭐예요? 2가 5분의 2 2제로라고 그랬어요. 5분의 2 2제로. 그쵸? 따라서 vq의 제곱은 5n분의 4 2제로예요. 됐죠? 그럼 vq는 루트 앞으로 2 나오죠? 5n분의 2제로 되죠?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5분의 21 2제로냐? C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요? 감소량은 5배의 5 2제로라고 했잖아요. 5배 5 2제로 포텐셜 에너지 감소.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요. 2배의 2죠? 빼기 2배의 2라고 했는데 2가 5분의 2제로. 됐어요? 5분의 2 제로. 5분의 4 나오네요. 그럼 21이니까 5분의 25에서 4 빼면 21 2 제로 나옵니다. 네, 맞았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11번 보시면 그림 가는 전동기와 연결된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질량이 1kg의 물체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전동기고요. 1kg 물체가 정지해 있대요. 나는 가의 물체가 연직 위로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답니다. 속력이고 시간에 따라 나타났고 여기가 5, 여기가 3. 3까지 이렇게 갔어요. 이게 2초. 4초일 때 5가 됐대요. 이렇게 갔대요. 옳은 것 찾으랍니다. 0에서부터 2초까지 중력이 물체한 일의 양은 얼마냐? 자, 첫 번째 0에서 2초까지 요 구간이죠. 요 구간 거리는 2m 가죠. 거리는 2m인가요? 거리가 얼마죠? 거리는 삼각형의 면적이죠. 요 시간이니까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 하니까 3m 가네요.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이 한 물체의 일의 양, 이 P는 mgH죠. m 1kg, g 10, h 3 하니까 얼마 나와요? 30Joule 나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2초부터 4초까지 실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은 2에서부터 4초까지. 자, 실이 물체에 당기는 힘. 이거는 T 빼기 중력이 알짜 힘이 되는 거죠. MA가 되는 거죠. 자, 이거 A 얼마예요? 먼저 두 번째 2에서부터 4초까지 거리를 봅시다. 거리. 이거는 2에서부터 4초까지 거리는 2분의 1 밑변 5 더하기 윗변 3 곱하기 높이 2 하니까 8m 나와요. 자, 그러면 중력 T에서 장력 T 빼기 중력 10 뉴턴 한 게 MA죠. 그러면 10 곱하기 A. A는 얼마예요? 이거 가속도에서 나오죠? 2에서 4초까지 이거 가속도 얼마예요? 2분의 2 하니까 1 나와요. 요거 1이에요. 그쵸? 그러면 따라서 T는 얼마 나옵니까? 20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당기는 힘이 물체의 한 일을 물었죠. 따라서 장력이 한 일은 10, T가 얼마예요? 20이죠. 20이 아니네요. 넘어가죠. 1이죠. 1이 MA니까 10이 아니라 1이잖아요. 20이 아닙니다. 11입니다. T는 11이고 그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길이가 8. 따라서 88Joule 나옵니다.
네, 니은 맞았습니다. 디귿 2초부터 4초까지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한냐. 알짜 힘은요? 요거죠, 요거. 1이에요, 1. 따라서 알짜 힘이 한 일은 1 곱하기 8m. 하니까 8줄 나와요. 됐죠? 네, 그런데 디귿은 1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종이 좀 바꿀게요. 12번 보시면 그림 가는 용철 상수가 K인 용철에 연결된 물체 A, 물체 B를 접촉시키고 용철의 원래 길이에서 2L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번 용철 상수 K인 곳에 A와 B를 접촉해서 압축시켰대요. A는 용철에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가 안 돼요. 2L만큼 압축시켰대요. 나는 A와 분리된 B가 마찰 구간 3L만큼 압축시킨 모습을 3L만큼 이동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의 질량은 2M과 3M이랍니다.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찾으래요. 자, A는 분리가 안 돼요. 묶여있다고 그랬습니다. A 있고요. B는요, 마찰 구간에서 3L만큼 이동해서 정지했대요. 여기는 마찰 구간이에요. 자, 그럼 마찰 구간에서 B에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래. 자, 기억 봅시다. 마찰력 F뮤라고 할게요. F뮤, 그러면은 기억. F뮤 곱하기 3L 한 게 1이죠. 그쵸? 이게 바로 마찰 구간을 들어가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면 되잖아요. 그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구하죠. 자, 2분의 1 K 2L 제곱이 두 물체를 한 물체로 봤을 때의 질량 2분의 1 5M 속력의 제곱. 그쵸? 자, 그럼 여기서 V제곱은 뭐가 나와요? 여기서는 V제곱은 2분의 1 없어지고 V제곱은 5M분의 4KL제곱 나와요. 그쵸? 그럼 이걸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야죠. 2분의 1 질량 3M V제곱이 이거 5M분의 4KL제곱 됐습니까? 그럼 M은 없어지고 L 하나 지워지고 따라서 F뮤는 2분의 3 곱하기 5분의 3 5분의 4 그 다음에 KL 나오죠. 됐죠? 맞나요? 뭔가 이상합니다. 요거 2되고 여기 3 있어요. 3 따라서 3배의 F뮤는 5분의 6 KL인데 요거 하나 없어지니까 5분의 2 KL 나오겠네요. 네, 기억 맞았습니다. 이은 B와 분리된 후 용철이 원래 길이에서 변형된 최대 변이. 용철이 원래 길이에서 변형된 거는요, A를 매달고 갔을 때죠. 최대 변이. 따라서 2분의 1 K 최대 변이 X 제곱은 2분의 1 질량 2M. 속력은 요거일 때죠. 최대. 5M분의 4KL 제곱일 때. 그럼 2분의 1은 없어지고요. K 없어지고 M 없어지고 따라서 X의 제곱은 5분의 8L 제곱 나와요. X는 뭐가 나오죠? 2루트 2니까 2루트 5분의 2 L 나오거든요.
이걸 유리화 시키면은 루트 5니까 없어지면은 2 루트 10 나오고 아래 5 나오고 L 이렇게 되겠네요. 5분의 2 루트 10. 니은 틀렸네요. 디귿. B가 마찰 구간에서 3일만큼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 마찰 구간에서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그건 운동량 변화량이죠. 마찰력에 의해서 걸린 시간. 요거는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B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됐죠? 자, 그럼 F뮤가 뭐예요? 이거에서 5분의 2 KL 집어넣을게요. 5분의 2 KL 곱하기 시간은 델타 PB. 요거 정지했다 그랬죠. 나중은. 처음은 요걸로 움직이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질량 3M, V는 요거예요. 루트 5M분의 4KL. KL 제곱. 네, 요거예요. 그쵸? 자, L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오면은 요거랑 없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럼 T는 2K분의 5에 M이니까 곱해서 15. 3을 곱하니까 15M. 그러면 루트 5M분의 4K예요. 이 4하고 2는 없어지고 K분의 M을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K분의 M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거는 15.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1 곱하기 제곱해서 들어가죠. K제곱, M제곱, 그 다음에 M분의 K. 하나씩 없어지죠. 자, 루트를 유리화시키면 5분의 15 루트 5, 5분의 루트 K분의 M. 그쵸? 그럼 이거 없어지고 3. 따라서 3 루트 앞으로 안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K분의 5M 나오겠네요. 네, 디귿 맞았습니다. 그럼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2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